일기 내용에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내가 죽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 교장 TV. 안녕하세요. 김 교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엄마 선생님들을 뵈면 아이에 대한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또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또 시도해보기도 하시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낮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부모님 생각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 아이를 야단을 치되 짧게 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장 TV.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하기 전이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들 결심을 해요. 아이가 아무리 잘못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절대 큰 소리 내거나 언성 높이거나 매를 들지 않겠다. 고상하게 아이를 타이르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드디어 아이를 야단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야단을 치되 짧게 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김 교장 TV. 첫째는 야단이 길면 길어질수록 아이는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질리게 돼요. 그것이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내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가 화를 불러서 화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옛날 거, 엊그저께 혼났던 거까지 다 끌어모아서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저번에는 이렇게 했잖아, 너 그때 어떻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또 그래? 이렇게 과거 것까지 들추어내서 아이를 정말 숨모시게 꽉꽉꽉 조이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부모님은 더 흥분하게 돼서 가끔씩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심한 말이 나오잖아요. 부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런 걸 키워서 어디다 써먹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교사 시절에 5학년 담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일기를 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 내용에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내가 죽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평생 슬퍼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이쁘장하면서 키도 크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얼른 했죠. 엄마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놀라시잖아요. 제 앞에서 우시면서 어제 저녁에 정말 많이 혼났대요. 심하게 혼났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난 어린 말, 비아냥거리는 말, 멸시하는 말들을 그냥 하셨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아이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야단이 길면 길어질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나만도 하지, 이런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지겹게 저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까? 내가 이 정도로 혼날 만큼 잘못했어? 반문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요만큼 혼나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혼났어. 그럼 퉁치는 거야. 쌤쌤이야. 이제는 미안하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지면서 내가 오히려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질리게 야단치는 것도 이미 그거는 실패한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고 얼마만큼 혼나야 될지를 대충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아이를 야단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계를 갖다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벽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아이를 야단치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돼요. 그럼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다 끝났다고 해서 나오는 순간 시계를 보면 50분이 되어 있어요. 1시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야단은 짧게 칠수록 좋아요.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팀교장 튜빙. 세 번째는 야단을 길게 치면 칠수록 아이의 자존심에는 상처가 깊어지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자신은 맨날 혼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한뜻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꾸 피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자존심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기가 살아야 학교 생활도 신나게 합니다. 어쨌든 아이를 야단친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심하게 그랬어 라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이를 야단치고서 정말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늘 후회스럽고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하나같이 개성이 다들 강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야단쳤는데 제가 봐도 제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방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갔더니 아이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러면서 볼도 한번 만져보고 또 머리도 한번 만져보면서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야단 맞은 아이 풀어서 잠을 재우면 좋겠고 그것이 잘 안 됐다면 그 다음날에도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를 야단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팀교장 튜빙. 첫째는 야단을 치되 왜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지를 아이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야단을 치되 반성문을 먼저 쏘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사이에 엄마의 마음도 조금 화가 풀리고 아이도 반성문을 쓰면서 어머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반성문이거든요. 세 번째는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서는 안 돼요. 회초리로 손바닥을 두 손한테 맞는다는 거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머리, 뺨 이런 몸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거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고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아이도 창피한 거 알고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좀 심한 말을 했다. 정말 요만큼 잘못한 것을 이만큼 야단을 쳤으면 이만큼 야단친 거에 대해서 화했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를 하고 나면요 오히려 후련해요. 엄마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TV